사진기를 들고 집을 나선다. 어떤 장면을 담을 것인지 찾아보자. 계절에 따라 제 모양을 뽐내는 자연을 찍고 싶은 마음일랑 일단은 접어둔다. 행인들이 오가는 길바닥에 초라한 동사물 몇 가지 펼쳐놓은 주름 가득한 할머니의 얼굴을 담을까. 까만 법복을 근엄하게 차려입고 청중을 내려다보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뒤적이는 판사를 찍을까.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사실 중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작가의 마음이 닿는 지점에서 셔터는 작동한다. 찰칵. 그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과 이슈가 포착된다. 사실 내지 현실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예술 창작의 기본 원리 중의 하나를 미메시스라 한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예술은 복사물을 복사하는 것이다. 그만큼 이데아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예술은 낮은 등급으로 매겨진다. 이데아를 복사할 수는 없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달리 예술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상, 행동, 감정을 모방한다고 본다. 미메시스. 프리이 아어바흐, 김우창, 유종호. 민음사, 1999년 초판, 2012년 2판, 2019년 2판 4쇄. 지난 3000년 유럽 사실주의 발달사를 만났다. 헬레니즘 문학의 대표주자 오디세이아와 헤브라이즘 원전 구약성서를 비교하면서 첫 테이프를 끊더니 어질어질한 위식의 흐름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종착역이 된다. 서양 역사를 꼼꼼히 훑는다. 문학으로 세계사의 비빔밥 위에 문학 고명을 살짝 얹는다. 고대 이론에서는 두 종류의 문체를 엄격히 분리한다. 스타일의 분리라고 한다. 하나는 비극적 문체인데 숭고하고 귀족적인 문체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하층계급 스타일의 희극적 문체이다. 희비극의 의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해피엔딩 여부는 아니다. 아우어바흐의 손에 들린 작품 분석의 주요 도구는 문체이다. 사실주의는 인간이라는 소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방향으로 걸어왔으며 비극과 희극의 스타일 혼합으로 진화했다고 개발한다. 드디어 에밀 졸라가 아우어바흐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준다. 1888년 에밀 졸라의 소설 제르미날에 대한 평이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시대의 사회 문제의 핵심인 산업 자본과 노동 사이의 투쟁인 것이다. 예술을 위한 예술의 원리를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위대한 역사 비극이며 속됨과 숭고함의 혼합이다. 그는 위대한 프랑스 리얼리스트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다. 아우어바흐가 문학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다. 그러나 한 작품이 저자와 그의 동시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분명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워진원 신약성서. 예수의 언동을 적고 있는 문체는 고대적인 의미에서의 수사적인 세련을 거의 지니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은 극히 감동적이고 숭고한 수사적, 비극적 문학 작품보다도 훨씬 인상적이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순환의 기록이다. 왕중의 왕이 비천한 죄인으로 취급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자마자 그것은 스타일 분리의 미학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만다. 그것은 일상생활을 얕보지 않으며 감각적으로 사실적인 것, 아니 추악한 것, 품위 없는 것, 육체적으로 야비한 것조차도 흡수할 태세를 갖춘 새로운 숭고한 문체를 낳는다. 아니 거꾸로 말해본다면 새로운 겸허 문체가 생겨난 것이다. 최워진원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돈키호테는 사회계층 분화의 한 희생물이다. 이 분화된 사회에서 그는 기능 없는 신분계층에 속한다. 돈키호테는 자신이 속한 계층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그러나 재산도 없고 높은 연줄도 없는 단순한 이계층의 일원으로서 그는 맡은 바 일도 역할도 가지지 않는다. 그의 삶이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린다고 느낀다. 농부보다 더 잘 살지도 못하면서 교양을 가지고 있고 농부처럼 일할 수도 없고 일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의 출정은 견딜 수 없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견디어야 했던 상황으로부터의 도피이다. 그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역할을 억지로 요구하고자 한다. 일상적 현실을 그림에 있어서 그렇듯이 보편적이고 다층적이며 그렇듯이 무비판적이고 문제성이 없는 유쾌함이 시도된 일은 유럽 문학에서 다시는 없었다. 언제 또 어디에서 시도될 수도 있었을까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최워진원 몽테뉴 에세. 그는 세속적 자기 성찰의 책을 썼다. 그는 모든 동시대인 가운데 인간의 자기 정립의 문제를 가장 분명하게 보았다. 그에 있어서 처음으로 사람의 삶은 임의적 자신의 삶 전체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문제적인 것이 되었다. 최워진원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위식과 시간의 여러 층을 동시에 제시하는 기법을 과감하게 사용한다.
유럽 문화사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는 이 한 권이 책에 전부 집약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공들여 분석해 본다 해도 모티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전개 및 배합 외에는 별다른 아무 것도 찾아낼 수 없다. 1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 안정을 잃은 유럽에는 각종 미숙한 이데올로기 및 인생 철학들이 범람했고 재난의 예감이 공기 중에 충만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을 여러 개의 의식의 반영이라는 형태로 분해하는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다.